것보다 지금 더 심각하게 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양력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지난 한 1년 반, 2년 동안에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한 두 번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KBS 이사로 있으면서 이제 저를 해임, 제가 이제 자진 사퇴를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를 해서, 결국 이제 대통령 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임 무효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해임 당하는 과정이 너무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새로 해임 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해임 청문회를 가진 두 번째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는 해임 청문회를 하자마자 해임을 강행을 해가지고, 왜냐면 빨리 KBS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급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루도 기다리질 않고, 그게 한 1, 2주, 이 심사숙고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낸, 이렇게 두꺼운, 이런 것도 읽지도 않고, 제가 낸 USB 동영상도 보지도 않고 그냥 해임 결정이 났고 그 다음날 2017년 12월 28일 날 대통령 해임 그 다음날 해임이 이제 결행이 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해임 청문회에서 청문 주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송은 힘센 놈이 먹는 거예요. 근데 왜 버텨요? 이런 망언 시리즈가 그냥 계속돼 가지고 이게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록이 다 나와 있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녹취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미디보다도 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집권을 하자마자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우리는 방송을 장악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 방송 장악 안 해 하면서 그냥 방송 장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그냥 딜이 처먹는 이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렸는데요. 여기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뻔한 게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을 입수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방송장악 문건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양심 있는 데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조금 좀 조심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현 정권의 특징은 막가파예요. 이런 거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러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유체이탈 화법에 이제 극치를 보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신종수법이 쓰인 게, 예전에는 이제 사장이나 이사장을 공격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때 상황이 조금 묘한 상황이라 KBS도 이사 둘만 끌어내리면 되고 MBC도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 2명만 끌어내리면은 장악이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2명 끌어내리면은 자기네 사람 둘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사장 해임을 한다든가 사장 해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신종수법을 써가지고 이것은 저의 워딩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사설의 워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권력의 흥신소다. 저는 청부감사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흥신소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감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치욕으로
그 기록이 될 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위원회다. 그래서 요번에 뭐 황교안 대표께서 제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특히 감사원과 검찰은 나중에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격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손 보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를 하는지, 검찰이 어떻게 저렇게 그 편파적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필자의 방통위 해임 청문이 2017년 12월 27일 날 열렸는데, 주재인은 그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아주 친한 그 신문방송학과 지인인 고려대 신방과 명예교수인 김경근 교수입니다. 고대 그 김경근 교수가 두 분이 계세요. 젊은 분이 한 분 계셔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젊은 교수님이 아마 항의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대에 계시질 않는 김경근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이 그 망언 시리즈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참 다행인 게 아주 속마음을 솔직하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얘기를 해서, 마구 얘기를 하니까 방통위 직원들이 뭐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청문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면은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주 유명했던 그 과거에 그 한미 FTA 때 FTA 한 놈들은 전부 다 뭐 매국노다 이런 거를 그 공개적으로 그 판사 사이트에 올렸던 판사 출신, 우리법 연구의 민변 출신의 이제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재척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KBS에 그 송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무시를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온갖 얘기를 했는데, 제일 재밌는 게 방송은 이 힘 센 놈이 먹는 거야. 그리고 아까 두 사람 목표로 했다고 했죠. 교수가 공교롭게도 KBS에도 2명, MBC에도 2명이라 교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협박을 하면은 쉽게, 또 사실 제일 그 취약하기 때문에, 뭐 강의사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죠. 이 세상에 여기서 제일 만만한 게 교수인 거 몰라서 그래?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강의사는 뭐 수신료 인상 얘기했어요? 다행히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했어요? 아니요. 그 흔한 단식 투쟁도 안 하고 이사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뭐 그건 망언 폭언이 그냥 그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망언에 대해서 그 저희가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드러나고 나서 김진태 의원이 그 과방위에서는 강효상 의원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쩔쩔매요. 그냥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도저히 이건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은 이건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임 청문이. 근데 그냥 강행이 됐습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그 방송에 대해서 전혀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 정권은. 네. 없대요. 뭐 이런 것 하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말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오히려 여권 쪽 인사들의 발언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MBC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청와대가 다 결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박문진 이사장은 그 안에서 호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다 내정해서 내려보낸다. 청와대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완기 이사장이. 뭐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했습니다.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엇을 다 보도도 되고,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청와대가 위원장을 납점하는 구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방송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그대로 워딩이에요. 방문제법에 따른 이사장 호선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앞세운 청와대가 납점해왔고 요직조처로 수행해왔다. 제가 읽어본 그분의 그 성명서에는 그런 식의 표현이 없었는데요. 뭐 얘기할 것도 없네. 그냥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이호성 방통위원장 외모가 전두환 대통령 좀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그 이완기 이사장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아주 방송 독립을 지키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나름의 불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조차도. 참 그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강규영 전 KBS 이사의 그 해임안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청문회를 구성해서 진행한 적 있죠? 네. 거기서 그 청문회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경근 교수. 네? 네, 김규.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힘센 놈이 먹는 것이 방송이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놈이 임자예요.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방송은 이렇게 말했고요. 이건 회의록 그대로입니다. 거기다 대고 또 우리 강 이사가 만만한 교수라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문 주제자로서는 엄정하게 충족을 이 무슨 청문회를 하는 게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을 넘어서서 인민재판식으로 막 하더라. 사람을 앉혀놓고 똑바로 앉아라. 변호인이 얘기하니까 끼어들지 마라. 초치지 마라. 자세를 똑바로 해라.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충분히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강규영 이사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됐습니다.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강 인사, 예쁜 여자 있으면은 총각들이 와서 껄떡대는 거, 그거 인지상정이지? 가만히 있었더니, 방송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있는데 권력이 그걸 가만둬? 먹어야지. 이런. 진짜, 한국이 이렇게 지금 가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언론노조, 민주당의 문건대로 언론노조가 여기에 이제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하는 건 선이야. 목적이 좋기 때문에 방법이 좀 거칠고 좀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집단적 마비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 있어서 이 방송사를 이 방송사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학교는 이 방송사에 비하면은 요순시대입니다. 정말, 교수님들 중에 조금 좀 이상한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좀 괴팍한 분들도 있지만, 교수 사회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깨끗한 사회더라고요. 여기는 온갖 고모술수와, 출세 의지가 불타오르는 곳이고, 하루아침에 배신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직원들의 도덕적 마비 현상이 생기는데, 갑자기 그냥 언론노조에 죄다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KBS에서는 2노조인데, 2노조가 제일 큰 노조가 아니라 1노조가 제일 큰 노조인데 지금 2노조가 제일 아마 숫자가 많은 노조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이 이쪽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이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누구라고 지칭을 할까 말까 지금
아나운서 같은 사람, 뭐 그냥 뭐 이순자 여사랑 비슷하게 생겼던 여자 아나운서 죄다 그냥 뭐 가입을 해버려서 여기에는 뭐 의리고 모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집단적인 폭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폭력은 이제 정신적 폭력과 이제 물리적 폭력이 이제 같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학교의 압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7년 6월부터, 8월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에 왜 노조위원장이나 뭐 PD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강모 교수를 KBS 이사해서 빨리 그만두게 해라. 뭐 이런 압력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런 압력이 통해요. 그래서 이제 박문진 이사 중에 한 분이 2017년 8월에 이제 그만두게 되시고, 가족에 대한 이 정신폭력이 벌어지는데, 저희 케이스는 집 앞에 뭐 이상한 차들이 좀 있고 뭐 하는데 그런 거 도사하지 않습니까? 이 몰래 카메라 몰래 이런 걸로 저희 가족들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저희 집사람, 아들 둘 찍어가지고, 동네당에 이제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인권유린입니다. 그리고, MBC의 다른 이사님 같은 경우는 모건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김원배 총장님이라고. 근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대전에 사시거든요. 뭐 김용수배 김원배인가 그 사진을 해가지고 포스터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몰려가가지고 뭐 난리를 치니까 사모님이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고, 그러니까 김원배 이사님도 버티다가 2017년 10월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 집사람이 거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제 동료였던 한양대 김경민 교수요. 이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 김경민 교수도 역시 10월에 도저히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사퇴를 해서, MBC는 2017년 10월에 장악이 되고, 얘네들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KBS도 10월에 장악이 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10월에 사퇴 압력이 너무 크게 들어와가지고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 좀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그냥 사의를 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과 폭력으로 그만두는 거는 못하겠다. KBS 이사 임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겠다. 저는 교수가 천직인 사람입니다. 뭐 그런 게 되는데, 이게 문화혁명과 파시즘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거는 훗날 학자들이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 독재와 우파 독재, 좌파 전체주의와 우파 전체주의가 결합이 되는 형태로 이게 벌어지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방송을 장악하고, 특히 KBS, 그 다음에 MBC, 이 장악을 해야 선전선동기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일단 그거부터 장악을 해서 괴벨스를 통해가지고 이 선전선동을 아주 잘해서 잘 이용을 했죠. 그래서 뭐 농담으로 뭐 KBS가 괴벨스 방송의 준말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괴벨스. 근데 MBC가 장악이 되고, KBS도 이때 장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조선일보에서 인터뷰에서 그러죠. 차라리 나를 해임하시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제 해임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육체적인 집단 린치가 되고, 악마의 편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십 대로 찍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것만 내보내고, 딴 사람들은 못 찍게 해요. 시큐리티 같은 사람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이게 2017년 9월에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제가 이사회를 들어가는데
그 이서에 들어가는데 집단 린치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제가 그냥 뭐 아주 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뭐 그랬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제 안경이 지금 벗겨졌죠? 아, 팔 꺾이고 지금 그러죠? 제가? 가방을 뺏겼습니다, 이때. 안경 그래서 이제 가방을 이제 겨우 그 시큐리티가 갖고 와가지고 누가 찍은 걸 확보 온 겁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비상구로 피신을 다행히 이제 했는데, 자, 자기네들은 수십 대로 찍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내보낸 동영상에 이런 거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보냈는데, 다행히 그 시큐리티가 찍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찍지 말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성재호라고 하는 이노조 위원장이 그 시큐리티가 찍으니까 손으로 내리쳐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시큐리티가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내리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끊겼습니다. 팔을 다쳤는데, 이 성재호라고 하는, 언론노조 KBS 지부장. 자기네들은 이제 그 본부노조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는 수십 대 찍고, 뭐 편집해서 하는데, 이게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큐리티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게 입수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저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집단 린치 당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리고 뭐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전혀 이런 일 없었다. 뭐 이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양심이 없는데 웃긴 게, 그래서 이게 그 집단 상해 및 업무 방해로 KBS와 제가 이제 고소를 해서 기소 의견 송치가 됐어요. 검사 지휘하에. 검사가 바뀌더니 집단상해 무혐의, 업무 집행방해, 기소 유예, 죄는 인정이 되나 뭐 동종정과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이게 청부검사예요. 이게 청부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항고가 된 상태인데, 아니 이게 폭력이 아니면 뭐가 폭력이에요, 이게. 뭐 진단서까지 제가 이제 끊었거든요. 이때 다쳐가지고. 그랬더니, 이 진단서와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악마를 보았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집단 린치를 하면서 이렇게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그 집단 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올렸는데, 이게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아마 압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하는 장면들이 있는 게 올라갔는데, 제목이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됐는데, 진짜 악마들 같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냥 막 그 손으로 막, 눈 같은 거 막 찔러서 보셨죠. 참, 이런 게, 그거죠. 아까 이 내리치는 이걸 주도했던 그 성재호 이노조 위원장의 그 명언 시리즈가 많은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우리는 진실보도보다는 정의보도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겨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는 팩트 보도보다 정의. 그 정의가 뭐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정의예요. 자기들이 정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의에 따라서 이 방송이 완전히 재편이 되는 겁니다. 지금 KBS 얼마나 엉망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예요. 왜? 자기네들의 목적은 숭고하기 때문에 수단은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수단이 아무리 나쁘고 그러다 하더라도 목적이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집단 광기의 지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KBS, MBC의 언론 노조원들이 성폭력을 했다라고 해서 징계가 MBC에서는 이루어졌는데 KBS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폭력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죄다 이 노조 소속입니까? 언론 노조 소속입니까? 근데 언론 노조 소속이고 파업에 또 열심히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징계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여기에 제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오히려 영전이 돼가지고 지금 요직에 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의가 뭔지 완전히 도취된 상태로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인사가 됐을 때 부장급의 100%가 언론노조원이에요. 국장급의 70~80%가 언론노조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건 노용방송 체제가 돼버린 거죠. 그것도 다른 노조가 아니라 KBS 노조가 여러 개 있습니다. 크게 봐서 1노조, 2노조, 3노조 그렇게 있는데 2노조가 장악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내세운 사람이 이제 양승동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KBS 사장인데 이 청문회는 위증 경연대회이자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께서 이제 활약을 해서 저도 이제 청문회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2시쯤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8시 반 그 정도에 하게 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양승동이가 거짓말을 해요. 양승동이는 이 세월호 빠치를 달고 다니고 세월호 파리를 하고 그러고 면접 볼 때도 이 노란 빠치 달고 온 사람인데 세월호 사건 당일날 부산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음주 가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나중에 그건 다시 물어냈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법인카드로 물러나게 했는데 본인들은 이런 걸 또 해요. 그러고 저는 가지 말라는데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노래방 제가 술을 못 합니다. 담배도 못 하고. 근데 죽어도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시쯤에 증거를 내놓으니까 그때 분위기는 정말 재밌었어요. 언론노조원들이 이제 주축이 된 사장 청문회 준비위가 순간 침묵에 빠지면서 고개들이 퍽 떨어졌는데 이제 끝났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고 와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더라고요. 계속 강행하라. 무조건 임명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 퍼레이드가 어디까지 되냐면은 법인카드는 쓴 것 같은데 나는 거기 간 기억이 없다. 그러다가 가기는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변하다가 이게 이제 나날이 변합니다. 가긴 갔지만 술은 안 마셨습니다. 로까지 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KBS 전임자가 길환영 사장이었는데 전임자죠. 세월호 당시에. 길환영 사장이 팽목항을 방문을 해가지고 재난 주간방송사니까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가지고 길환영이 물러나라고 이노조 언론노조가 그러면은 세월호 당일날 노래방 가서 음주 가무한 사람은
이거는 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압도적으로 이제 밀어주고 뭐 환영하고 뭐 이 비판이 한마디라는 해줘야 돼요. 양심 있으면은. 근데 여기 이제 청부 언론, 유사 언론의 지원이 쏟아집니다. 언론 노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거의 기관직격인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냥 이 양승동 그냥 잘하고 있다, 잘한다, 이러고 이제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지원 사격이 있는데, 특히 전대협 출신 박홍근 의원의 그 눈물겨운 정말 물타기는 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청문회에서. 그리고 이제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이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임명이 강행이 되고 나서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이에나들이 이 고기를 놓고 그냥 물어뜯는 거 있죠, 서로. 이 전리품 챙기기가 돼서 아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바로 독식을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벌어지고, 이고편이 벌써 천안함 괴담 재탕했죠. 장악하고 나서는 이건 엉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재동, KBS 뉴스 등등. 정필모 부사장의 경우는 중징계 심의 중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중징계 심의 중인 사람은 진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진급이 아니라 부사장은 사표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가 된다. 오케이. 중징계 중인 사람은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표를 내고 부사장으로 또 강행을 했습니다. 아주 언론 노조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건 불법 임명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건 불법 임명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1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바깥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징계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언론노조로 가입을 하더니 앞장서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윤보선 대통령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윤치영 장관도 어떻게 손장가 또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장서 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중징계를 주기는 주지만 아주 배려를 해줘서 2개월 정직으로 이제 한 다음에 아침마당인가요? 자기 거기로 이제 다시 복귀를 시켜주더라고요. 금이 환영을 이제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성 노용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MBC는 장악하자마자 숙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명이 해임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조명실로 다 몰아넣지 않습니까? 김세희 기자, 박승우 부국장, 배현진 아나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백연상 기자도. 네, 백연상 기자, 등등.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진 사표를 내서 이제 쫓아내는 방식으로 몇십 명이 쫓겨났습니다. KBS도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수청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 정필모가 위원장입니다. 본인부터 이거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허위와 퇴행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도 진행이 되다가 이제 해체가 됐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버티는 거에. 버틴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이고, 2개는 공적인 이유인데, 첫 번째도 공적인 이유인데, 그거는 이제 특정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략을 하고, 얘네들이, 이 언론노조 애들이 점령군으로 들어와가지고 난리 치는 거 몇 개월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장악을, KBS 장악을 내가 잘리는 날까지, 제가 사실 사퇴하고 나오면 세상 편합니다. 세상 편해요. 지금 사퇴하고 나오신 분들 큰 어려움 없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버틴 게
이거 좀 늦춰야겠다. 두 번째, 제가 나가게 되면 이제 KBS도 MBC처럼 이제 숙청이 난무를 할 것 같아서,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숙청하는 거 아닙니까? 좀 우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 숙청하는 거, 이거 좀 막아야겠다. 다행히 지금까지 KBS에서는 해임자가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자진 사퇴자도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버텨서 제가 고생한 것 때문에 한 30명 살리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KBS가 이제 3월에 장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달이 늦어지니까 이걸 만들어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가지고 부분 인용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이제 세 사람으로 써가지고 감사가 내가 하겠다 했는데 감사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몇 명은 그래도 할 것 같아요. 하도 무식하니까. 근데 MBC와 같은 그 대규모 해직 실직 사태는 없다. 그게 제가 버틴 이유였고, 방송 장악의 목적은 아주 쉽죠. 좌파 독재 정말 인민민주주의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올림픽, 지방선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방송법 개정을 할 때 본인들이 내세운 박홍근이가 또 내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정파가 다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마치 국회 선진화법처럼 독점을 못하는 거를 하자 했다가 그래 그러면은 네 안 그대로 하자 하니까 못하겠대요. 이제는. 왜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선전선동 도구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KBS를 다 세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현 정권의 선전선동 기구가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 체제의 홍보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세 번째, 민노총의 기간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KBS입니다. 저는 5공화국 때 방송, 제가 5공화국 때 대학을 다녔어요. 82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참 땡전 뉴스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땡전 뉴스를 능가하는 아주 거칠고 비열한 방송장이 되고 외국 방송이 되고 있는 게 지금 KBS의 현실이고, 제가 여기 대해서는 칼럼을 좀 많이 썼지만, 저희가 가까스로 흑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양승동 언론노조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KBS는 은어로 이거 양승동아리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적자로 그냥 확 돌아서더라고요. MBC는 1200억 적자가 나버렸고요. 2018년. KBS는 500 몇십억 정도가 났는데, 더 놀라운 거는 올해 2019년 1, 2월 적자가 5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마구 써제껴요. 마구 써제껴요. 김재동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 나와서 시덥지 않는 얘기하고 막 이런 거. 7억이에요, 7억. 7억. 그러니, 이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허리띠 졸라매기 안 하고, 마구 그냥 써대면서 하니, 수신료로 6,400억을 걷습니다. KBS가. 여기에 광고하죠, 뭐하죠. 1년 예산이 약 1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또 이걸 메꿔줘야 돼요. KBS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갑니다. 평균 연봉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정도로 줄여도 될 만한 그런 인력을 가지고 1억 이상을 주는 이 비효율 구조에서 이게 악성 선전선동 방송이 됐는데 5공화국 때는 체제 선전선동 했죠. 근데 적어도 김일성 정권 홍보 방송은 안 했어요. 노용 방송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선전선동 방송 플러스 북한 체제 홍보 방송 플러스 이게 민노총 그 기간 방송이 되니까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역시 그 박태출 의원이 그 주도를 하고 계신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KBS는 1, 2 분리하는 방법, 민영화하는 방법, 해체하는 방법까지도 지금은 고려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암이 너무 깊게 그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 뭐 손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비판하기는커녕 손혜원을 불러다가 한 10분인가요? 그냥 그 변명 방송 시켰죠. 이런 식의 그 방송이 이게 과연 얼마나 그 한심한 방송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KBS가 이제 양승동 정필모 체제의 김영원 감사 체제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더 웃긴 게 이 사람들이 물론 힘이 있어요. 사장, 부사장, 감사니까. 근데 언론노조의 실세 네 사람이 사실상 그림자 정부처럼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노조 노보에서도 이거를 그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거랑 똑같아요. 김성일, 실세 1호라고 부릅니다. 엄경철, 실세 2호, 최선욱, 실세 3호, 이도경, 실세 4호. 이런 네 사람이 KBS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전임 언론노조 위원장, 뭐 사무국장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고 지금 현재 언론노조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 사람들의 친한 사람들이 요직에 임명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엄경철 씨는 KBS 9시 뉴스 메인 앵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엄경철의 뭐 시사 토론이라는 것도 했죠. 취재 주관을 하고 요직을 이렇게 세 개를 한때는 한꺼번에 맡았는데 이것도 KBS 역사의 처음입니다. 1호는 뒤에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사실상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호가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KBS의 상태고 지금 상황은 너무 이게 도가 심하다 보니까 진짜 해체 얘기까지 그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런 행동들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